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을 지난주 목요일인가 올린 것 같습니다.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올린 것 같고, 토일, 오늘 월요일이니까 연계 동영상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저 모래주머니를 제가 지금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 지금 다리에는 양쪽 다리에는 안 차고 있습니다. 안 차고 있고 그 양손에는 60씩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그냥 양손에 60은 지금 뭐 차이를 두지 않고 차고 있는데 물론 왼팔 운동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상황은 균형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죠. 뭐 비대칭 쪽으로 착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운동은 상체, 그러니까 팔은 왼팔을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다리는 좀 균형이 맞는 상황인데 약간 다리는 약간 후퇴,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근데 조금 다리하고 옆구리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팔은 왼팔 운동을 하고 있는 아주 좀 독특한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균형 잡기 시 상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동영상은 조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른비 상황에서 오른손잡이 오른비 상황에서 왼비, 그러니까 왼쪽 비대칭을 일단 오른비가 워낙 셌으니까 왼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 왼팔이나 왼손 뭐 필요하다면 왼쪽 옆구리, 또 아주 특이한 경우는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신 분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왼쪽으로 또 운동을 많이 해주고 해서 왼비를 일단은 만들어야 되고, 또 왼비가 되면 살짝 후퇴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자, 이런 개념으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비를 꺾는데, 오른비를 없애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죠. 저도 여러분 동영상 올리고 벌써 1년이 지나갔고, 올리기 전에도 오른비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영상을 작년 11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균형 잡기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는 중에 좀 어찌 보면 좀 중요한 것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발견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떻게 하든 제가 이렇게 가슴 내밀기, 명치 내밀기나 이렇게 캐틀벨 이렇게 어깨 들썩하고 이렇게 양손에 잡고 캐틀벨 운동 어깨 들썩하고 내리고 이걸 하루에 20차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요. 뭐 등 운동도 하고 물론 뭐 발굽혀기도 하지만은 뭐 뒤로 뛰기나 팔 돌리기나 어떤 뭐 이렇게 좀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폐가 자꾸 수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일단은 명치내 밀면서 폐가 이렇게 들려버리면서 이제 왼비가 조금 세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뭐 아주 많이 센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왼비가 좀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에 차고 있던 거 다 빼게 됐습니다. 그죠? 심지어 오른쪽 앞꿈치에 올려놨던 와샤,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와샤 하나 올려놨었거든요. 제가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빼버리고 심지어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도 다 조금 제거를 없애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래주머니가 제가 좌우 비대칭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지금 거의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상하 비대칭을 고려하여
양손에 지금 60을 차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 하여튼, 왼비가 어떻게 또 명치 내밀기, 가슴 내밀기 이렇게 하면서 폐가 들리면서, 오른쪽 창자에 있던 것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싹 넘어가면서 왼비가 세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왼팔 운동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 기둥이 생기면서, 왼비가 조금 약간 세졌는데, 아주 많이 센 건 아니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왼비가 세졌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제가 조금 신중하게, 차분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활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뭐, 왼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 다리, 무게감, 그 필요하죠. 중량 필요하고, 앞발, 뒷발을 맞춰야 되죠. 그죠? 앞발, 뒷발을 맞추고, 심지어 역전까지도 약간 살짝 시켜봐야 되는 겁니다. 앞발, 뒷발을 역전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발이 왼발보다 더 앞으로 한번 나가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구리도 오른쪽, 저 같은 경우입니다. 옆구리는 오른쪽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은 왼쪽 오른손잡이는 왼쪽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완전 오른손잡이로 살았다면 왼쪽 옆구리가 좀 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왼쪽 옆구리 또 그러니까 기둥이 형성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 왼쪽 옆구리에도 오른쪽 옆구리보다 왼쪽 옆구리가 한 번 더 살짝 세게도 가봐야 되고 또 왼팔 운동 또 왼쪽 팔과 왼쪽 가슴 이게 오른쪽보다 더 세져야 왼비가 되죠. 그리고 기립근도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 줘야 뭐 왼쪽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하여튼 딱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왼쪽 라인 네 가지 요소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왼쪽 라인 네 가지 요소가 맞아 떨어져야 실질적인 정상적인 왼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래 하여튼 네 가지 요소가 제가 다 맞아 떨어진 왼비였는데 이제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자 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왼쪽에 기둥이 형성됐다고 살짝 느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살짝 아프면서 이거 왼비 됐다 이거 기둥이 생기긴 생겼는데 아주 약한 기둥이었어요. 아주 센 기둥은 아니었습니다. 왼쪽 기둥. 그래서 일단은 어쩌지 하다가 이제 왼쪽 다리, 왼쪽 발목과 왼쪽 옆구리의 중량을 다 빼버렸습니다. 일단은 기둥이 형성되니까 배가 아프니까 아랫배가 아프니까 살짝 아팠거든요. 금방 해결됐습니다. 한 30분 뒤에 해결됐는데 그게 지난주 목요일 아침이었나 그랬습니다. 그래, 그걸 일단 누워서 조금 해결하려고, 일단은 왼손도 벗어버렸습니다. 기둥이 형성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기둥이 형성될 때는 왼손을 좀 벗어주는 게 좀 유리하더라고요. 그 기둥이 형성되니까 왼손도 벗어버리고,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 다 빼고, 오른쪽으로 누웠습니다. 누우니까 한 30분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멀쩡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아픈 건 없어졌어요. 배 아픈 건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왼비가 다 꺾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왼비가 다 꺾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상황에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그 상황에서 이제 시간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암만 느껴도 왼비라고 느꼈어요. 그냥 약한 왼비다. 근데 뭐 컨디션을 망가뜨릴 정도의 뭐 그런 왼비도 아니고. 근데 낮에 활동할 때는 전혀 모르겠어요. 모를 정도인데,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면 누워보면 이게 왼비 성향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오른쪽으로 누우면 편하고 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오른쪽 골반 쪽에, 그죠? 오른쪽 옆구리 골반 쪽에 물병을 뒤집어서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편안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하고 왼쪽 옆구리는 확실히 셌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왼팔까지도 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목요일 날 만약에 제가 아침에 풀었다라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까지 심지어 어제 저녁까지도 왼비성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여튼 금요일 날, 토요일까지 이게 왼비가 거의 다 풀렸다고 판단됐는데
그러니까 왼손을 벗었다가 왼비가 거의 풀렸다 싶어서 왼손을 차보면 그때 이제 양손을 똑같이 찼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는 왼손을 벗고 오른쪽으로 누웠더니 없어졌으니까 그냥 찼어요. 그때는 양손으로 50g, 50g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들 이게 저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손의 중량이요. 자기가 상체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손의 중량을 저보다는 좀 더 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잘 때는 또 이렇게 조금 손을 다르게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다른 내용으로 자꾸 뻗어나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금요일, 토요일 지났는데도 왼비성이 자꾸 있다고 판단돼. 이거 자꾸 오른쪽으로 눕고 싶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눕거나 오른쪽 골반 쪽에 물병을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누워서 편안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이제 이렇게 보면 왼비가 좀 풀렸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왼비가 좀 이제 풀렸어. 왼팔 운동을 좀, 왜냐면 양손을 똑같이 차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왼팔이 약한 게 분명한데 지금 왼비가 다 풀렸는 상황이니까 지금 왼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자,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리와 옆구리는 거의 풀린 것 같아요. 거의 풀려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오른비 느낌도 살짝 들어요. 이게 느낌이 뭔가 하면, 다리하고 옆구리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고, 이렇게 보면 왼쪽 등짝이 이렇게 피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찌직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왼쪽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혹은 헤드뱅잉 한다고 이렇게 하면 왼쪽 목이 땡기면서 아파요. 이게 왼쪽에 피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왼쪽에 피가 좀 부족한 상황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가슴이나 왼쪽 팔 쪽에 피가 부족할 때 저는 몇 가지 요인을 찾는데, 왼쪽 콧구멍이 자꾸 막힌다, 왼쪽 코에 코딱지가 많이 생긴다든가, 또 왼쪽 목 뒤쪽 대각선, 이 목비근 올라오는 쪽으로 이쪽이 좀 땡기는 게 쪼이면서 아파요. 이러면서 아프고, 좀 흔들어주면 좀 괜찮다가, 이래 만져줘도 괜찮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살짝 아파요. 혹은 왼쪽 등짝에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또 지진 나서 크랙이 생기는 것처럼, 뭐 두둑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피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몇 차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체 왼팔의 운동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른비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왼팔 운동을 딱 하면,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나 이렇게 뭐 겨드랑이 운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왼비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몇 번 하지 않았는데 왼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몇 차례 경험을 했어요. 몇 차례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목요일 날 오후부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왼비가 센 모양이다. 그래서 금요일을 보내고, 금요일 또 왼팔 운동을 딱 했는데 또 왼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러지? 그래서 왼비 분명히 센 게 아니었거든요. 그 기둥도 센 게 아니고, 그 토요일까지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있다. 이 신호는 왼쪽 가슴, 왼쪽 팔 쪽이 피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리고 몸 전체는 뭔가 균형이 맞다. 다리도 옆구리도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왼팔 운동을 탁 들어가면 왼비가 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하나님 이거 뭐죠 하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목요일부터 금요일 계속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랬는데, 그랬던 이따가 갑자기 이렇게 무슨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또 번쩍하고 또 슥 지나가더라고. 번쩍하고 슥 지나가는데, 그냥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그냥 기도하고 깨닫게 되는, 우리가 이렇게 뭐 백열등 전구가 번쩍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슥 지나는데 꼭 그렇다고 하기도 않고, 이 다리 문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왼팔 운동을 할 때 전 습관적으로 우리가 오른비일 때 어떻게 했나 하면,
오른빌 때는 이렇게, 여기가 왼팔입니다. 오른빌 때는 이제 왼쪽 다리도 약하고 왼쪽 옆구리도 약하고 왼쪽 팔도 약하니까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확 당기고, 옆구리도 좀 힘을 주려고 당기고, 밀 때도 왼쪽 발바닥과 왼쪽 옆구리에 힘을 주고 밀고, 이렇게 했던 습관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상당히 오래 하긴 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하긴 했는데, 왜 그랬나 하면, 이게 완전한 오른비일 때는 왼쪽 발바닥에 힘주고 왼쪽 옆구리에 힘주면서 왼팔 운동에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근데 왼비가 됐을 때부터는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균형이 맞다고 할 때도 왼쪽 다리에 더 많이 힘을 주면 이게 조금 왼비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일단은 제가 뭔가 모르게 왼비, 다리나 왼쪽 옆구리 쪽에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자, 다시 얘기합니다.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발, 뒷발도 비슷하고, 발바닥을 디뎠을 때 양쪽 다리에 전해지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힘도 비슷하고, 뒤꿈치, 뒤로 걸을 때나 앞으로 걸을 때 뒤꿈치를 이렇게 당겨보면, 오른발이나 왼발이나 뒤꿈치 당겨지는 힘이 거의 비슷하고 앞꿈치도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누우면 이상하게 왼쪽 다리나 왼쪽 옆구리 쪽이 조금 더 세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른쪽 옆구리에 물병을 갖다 대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무서워서 됐다가 다시 떼버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았어요. 불편하진 않았는데 저는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추구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막 자다가 떨어지면 떨어졌고 또 올려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잠은 잘 잠 편해요. 잘. 근데 하여튼 뭔가 왼쪽 다리와 옆구리 쪽에 살짝 그냥 일어서 있을 때는 똑같다고 느끼는데 누우면 왼쪽이 조금 세다고 느낌이 목금토 약하게 아주 진짜 한 51대 49 정도로 그런 차이로 왼쪽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죠.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 51이고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옆구리가 49 정도인데 뭔가 왼쪽이 살짝 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오른쪽 비대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왼팔 운동이 필요해서 이제 왼쪽 목이 아프고 왼쪽 콧구멍에 코딱지가 많이 붓고 코가 좀 막히는 현상이 생기고 또 왼쪽 등짝에 약간 피가 부족한 느낌이 몇 차례 오고 나니까 왼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왼팔 운동을 하는데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왼쪽 다리가 51, 왼쪽 옆구리가 51이었거든요. 물론 오른쪽머리는 다 없지만 오른쪽 다리, 오른쪽 옆구리가 49 상황에서 왼쪽 다리 51, 왼쪽 옆구리 51 상황에서 왼팔로 이렇게 당겨버리니까 옆구리도 세지고 52, 53이 되고 왼쪽 다리도 52, 53이 되고 왼팔은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왼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왼쪽 비대칭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왼팔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막 다리 쪽으로 막 후퇴를 하고, 그 혹시나 해서 팔을 테스트해 보면 분명히 왼팔이 양팔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비슷하니까 50, 50을 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60, 60을 차고 있지만 양팔을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간간히 나타나는 왼쪽 목비근 통증이나 왼쪽 콧구멍이 살짝 막히는 현상이나 콧물이 조금 생긴다든가 왼쪽 등짝이 살짝 아프다, 피가 부족한 아픔이 살짝 있으니까 팔을 흔들어 보면 비슷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왼팔 운동을 딱 해버리면 왼비가 진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기둥이 막 생기려고 하는 거. 그게 다리 쪽이나 옆구리 쪽이 우리가 비대칭을 형성하는 요소가 더 크다고 했죠. 7대 3 정도로 상체에 비해서. 그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뭔가 모르게 상체도
뭔가 왼쪽이 더 힘을 내려는 성향이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왼비를 풀어주기 위해서 수요일인가 하여튼 그때 수요일 저녁인가 왼비가 하여튼 목요일 아침에 왼비가 생겨서 왼손을 벗어버렸던 그게 있기 때문에 또 그전에도 왼비가 생겨서 왼손을 몇 차례 벗었고 이러면서 왼쪽 팔과 왼쪽 가슴에 있던 피가 좀 빠졌어요. 빠지면서 오른쪽 가슴으로 좀 넘어와 있는 상태니까 왼쪽 목이 아프고 콧구멍도 좀 문제가 있고 왼쪽 콧구멍도 문제가 있고 왼쪽 등짝도 문제가 있고 이랬는데 막상 팔을 흔들어 보면 팔은 비슷하다고 자꾸 느꼈어요. 팔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확인해 한 바가 왼팔 운동은 필요하다 지금. 왼손을 자꾸 벗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전에 왼팔 운동을 잘 못했거든요. 왼비가 자꾸 있으니까 왼팔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둥이 확 생겼을 때는 왼쪽 팔 쪽이 셌던 게 확실해요. 왼쪽 팔과 왼쪽 가슴이 오른쪽보다도 더 셌던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안 벗어주면 왼손을 안 벗어주거나 중량을 좀 내려주거나 안 벗어주면 왼비가 안 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이제 하루나 길면 이틀 정도 풀어주면 이제 팔은 빠지거든요. 팔은 빠지고 이제 문제는 다리나 옆구리 쪽이 아직 왼비라서 이게 왼비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여튼 차분하게 하려고 반복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실한 왼비라서 왼손을 제가 왜 벗었냐면 왼손에 차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가 180이었어요. 그죠? 처음에 그때 180을 차고 있다가 이 왼비가 기둥이 생기니까 왼쪽 라인에 기둥이 생기니까 벗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이틀 동안을 찾다 벗었다 계속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벗어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낮에 왼팔 운동을 못 하다시피 했으니까 저는 또 유난히 오른쪽 팔이나 이 근육량이 오른쪽 팔뚝이 왼쪽 팔뚝보다 확실히 세다는 게 눈으로 보기에도 확 나타나거든요. 등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왼쪽 라인이 이게 운동을 해서 막 가중치를 쌓아 올리면 왼쪽이 이길 수는 있는데 이게 풀어버리면 또 운동 안 해버리면 오른쪽으로 넘어와 버려요. 가슴 쪽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몇 차례 반복하니까 왼쪽 팔이나 가슴이 약해진 건 확실한데 다리나 옆구리가 뭔가 왼비 요소가 있으니까 팔을 흔들어 보면 구분은 안 되고 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균형 잡기 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목이 아프다 이런 것들은 지금 왼쪽이 약하다 피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다리나 옆구리는 왼쪽이 세다. 자 그러면서 이게 번쩍하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일 수 있겠다 해서 혹시나 왼비가 세지면 어떻게 하지 왼팔 운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걱정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냥 해봤습니다. 그냥 뭘 해봤냐면 왼팔 운동을 해보는데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발바닥에 힘을 주고 또 약간 오른쪽 옆구리가 힘을 잃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옆구리에 약간 신경을 쓰면서 왼발은 그냥 힘을 땅바닥에 대고는 있는데 힘을 전혀 안 주고 오른쪽 발바닥에 힘을 주고 오른쪽 옆구리에 그냥 옆구리는 지탱을 하면서 왼팔을 당겨보고 밀어보고 위에서 밑으로 당겨보고 해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트림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몇 차례 뭐 겨드랑이 운동도 한 20번 하고 그전에는 20번도 못했어요. 한 5번 하고 뭐 많이도 10번 하고 이랬는데 그냥 테스트 그냥 좀 세게 해보자 해서 20번 하고 또 옆으로 밀기 당기기도 한 20번씩 막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왼비가 안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왼팔 운동을 하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트림이 나오고 방귀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뭔가 완전한 왼비였다. 왼쪽 기둥이 형성이 됐었다. 그것도 최근에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왼팔 운동만 하면
왼비가 쓱 올라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왼팔 운동 조금만 했는데 왼비가 쓱 올라가더라. 이거 경험 제가 여러 번 했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아직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가 오른쪽 다리나 오른쪽 옆구리보다 조금 더 센 상황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써 있을 때는 잘 못 느낄 정도고 누워 있으면 조금 느낄 정도인데,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 골반 쪽에 물병을 기대 보면 더 편하다고 느꼈는 그 정도예요. 그죠? 그 심지어 이제 그게 확인이 되니까 또 약간 다리도 약간 후퇴 동작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하여튼 풀어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 시작은 왼쪽 라인 전체가 기둥이 생기면서 왼팔이나 이런 쪽도, 그게 기둥이 생기면요 실질적으로 오른쪽 목비근 이쪽이 아프더라고요. 이쪽이 아파요. 또 심지어 오른쪽 가슴이나 이런 쪽으로도 막 이렇게 신경통적인 약간 폐가 들리면서 쪼여드는 느낌도 있고, 오른쪽 다리도 아프고 오른팔도 아프고, 이게 왠가 하면 왼쪽이 기둥이 형성되면 오른쪽 라인에 있던 게 전부 다 왼쪽으로 향하는 성향이, 혈액의 흐름이 이동이 이렇게 밀려,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에 전체적으로 피가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오른쪽 머리도 편두통처럼 이렇게 쪼여들고 막 이래요. 그 오른쪽 라인 전체가, 왼쪽 라인에 기둥이 생기면 오른쪽 라인 전체가 피가 빠진 현상이 생겨요. 무릎도 시큰시큰거리고 막 이렇게 뼈도 삐걱삐걱거리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왼비가 셀 때 그렇게 되면. 이제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다리도 후퇴해야 되고, 옆구리도 후퇴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또 팔을, 또 중량을 이제 제가 뭐 고중량을 차고 있다라면 적당히 내려주면 돼. 뭐 한 250을 차고 있다라면 뭐 100이나 50 정도까지 떨어뜨리면 되는데, 제가 얼마 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또 이렇게 좀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그냥 왼손을 벗어버리게 됐는데, 왼손을 벗어버리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면 벗었다가 다시 차야 될 때 빨리 차고 자꾸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몸이 좀 요동을 치겠죠. 잠깐 쉬었다가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하고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